자, 먼저 1001번부터 시작하자. 1001번 한번 끝내봐. 마이크 연결이 안 돼가지고. 기본편. 자, 지난 시간에 60번까지 했었다, 그지? 오늘 한번 불러줘봐. 조금이라도 해석이 좀 깔끔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 돼. 79번. 66번? 오케이. 66번. 그 다음에 72번. 74번. 73번? 4번. 또? 없어? 이게 다야? 요즘 질문이 점점 줄어들어. 근데 이게 독해가 정교해서 그런 거면 뭐 문제가 없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여기는 동사예요, 동사. 레이드라는 동사는 레이라는 타동사의 과거 형태란 말이에요. 맞아? 타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따라서 레이는 앞에 있는 주어가 저 뒤에 있는 목적어를 깔다, 두다, 펼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레이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레이드 깔았어. 토대. 뭐의 토대? 현대 과학의 토대를 깔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명사 구가 주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근데 명사 구의 형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투부정사와 그 쫄따구들. 선생님 대문자를 쓰면 동명사지, 그지? 동명사와 그 동명사의 쫄따구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럼 뒤에 쫄따구의 정체는 뭐냐? 얘들이 왕년에 동사였던 놈들이잖아. 맞아? 그래서 몇 형식 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데리고 다니는 쫄따구가 달라지지, 그지? 1형식일 때는 아무것도 없고 2형식, 3형식일 때는 보어 또는 목적어 있는 거야. 맞아? 4형식, 5형식일 때는 쫄따구가 두 개씩 있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또는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돼? 주어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다 끊는 거지. 맞지?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해줘야지. 그지?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is good. 좋다. for는 어디에 부사구지. 너의 정신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야. 맞지? 그 다음 거. 얘도 역시 to read 읽는 거야. 너 자신의 에세이를 aloud 하면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can help 도움을 줄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오형식이니까 네가 찾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그 오류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이 안에서도 얘가 삼형식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돼?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올씀 먼저 한번 볼까? 올씀. 자. 뭐라고요? 올씀이 어디 갔어요? 이거? 잠시만요. 자, 이쪽도 선생님 거듭 강조하지만 이쪽에 있는 표현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다 읽고 숙지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단어 공부만 급급하면 안 돼. 자, 이쪽 번호 불러주면 되겠어. 질문 있는 페이지. 없어. 아, 저 틀린 거 있긴 한데 표시는 자, 오케이. 서진이는 저 못 쳤어? 야, 그렇다고 지금 서윤이한테 녹화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빵개 이렇게 되면 진짜 수업이 이상하잖아. 맞아?
세 묻힌 거라고 불러봐. 46쪽에 3번, 4번, 3번, 5번, 이쪽에 A번에 3번, A번에 5번 맞아? B번이 아니고 A번 맞아? 46쪽. 아, 46쪽이구나. 3번, 5번. 아이씨. 또, 오른쪽에는 47쪽에 47의 B에 9번이랑 5번이랑, 그 다음에 45쪽에 45쪽에 17번, 18번이랑 20번. 20번. 이렇게. 다른 건 없어? 좋았어. 자, 보자. 자, 이게 보니까 한글 자체를 지금 어떻게 써놨어? 직독직해 버전으로 써놓은 거야. 즉, 영어식 버전으로 써놓은 거야. 이해됐니? 매니저는 얘가 주어지, 그지? 설명했다가 동사야. 그 문제에 대해서라는 말은 이렇게 부사 구지, 그지? 얘도 역시 직원들에게 할 때 에게가 to니까 to 명사 이렇게 해가지고 부사구가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매니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설명했다. 그 문제를 직원들에게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근데 우리말하고의 차이점이 하나가 뭘까? 여기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마치 전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지? 근데 영어에 설명하다라는 말이 타동사라는 얘기야. 타동사. 그래서 그 문제에게 대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그냥 목적으로 써버렸다. 이해됩니까? 그럼 잘 봐.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동사야. 설명하다가.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지? 근데 영어에서는 설명하다가 뭐야? 타동사야. 타동사. 그래서 그 문제를 이라는 목적어 바로 나온 거야.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 질문 아주 잘한다.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 즉, 한국말에서는 자동사인 게 English, 영어에서는 타동사인 경우도 있고 거꾸로 한국말에서는 타동사인 게 영어에서는 자동사인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지?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일부 직원들은 일부라는 말은 몇몇이니까 some이겠지. some. 그지? 직원들은 떠난다라는 말이 동사야. 그러면 사무실에서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어디에서 하니까 from 이런 전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 맞아? 우리나라 말에서는 부사구가 맞는 거야. 그지? 일찍이란 말은 부사지. 그지? 그런데 이거 잘 봐. 어디에서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떠난다라는 말을 타동사로 해가지고 사무실을이라는 목적어 형태로 바꿔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위아래랑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몇 직원들은 떠난다 하니까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영어에서는 뭐야 그냥 사무실을 떠나는 거야. 타동사인 거야. 이해돼? early 하면 일찍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이 차이,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야, 둘 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동사인데, 영어에서는 타동사가 되는 두 가지 경우. 설명하다, 떠나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오케이? 이걸 이해하면서 숙제를 하면 그건 진짜 해야 하는 거야, 숙제를. 근데 단순하게 그냥 답만 맞춘다, 이렇게 하면 숙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세모 친 것도 이해가 명확하게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밑에 5번 한번 볼까? 아니, 이쪽에 3번, 5번. 자유도 마찬가지야. 이 enter, 들어왔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어디에 하니까 into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즉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동사야, 자동사.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여기에 전치사, into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영어에서는 얘가 뭐라는 얘기야? 타동사다, 이렇게 얘기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떠난다 또 나왔네. 떠난다. 근데 어디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전치사 from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 맞아? 즉 우리말에서는 자동사인 거야. 근데 영어에서는 뭐야? 타동사야. 따라서 전치사 따위는 필요가 없고 터미널을 이라는 목적어가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뭔 말인지 알겠어?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봐봐. 얘도 마찬가지. 연락하다라는 동사가 우리나라 말에는 어디에 하니까 마치 전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지? 응? 근데 영어에서는 연락하다라는 동사가 타동사인 거야. 그래서 고객 서비스 센터에라는 말을 고객 서비스 센터를 이라는 목적으로 딱 바꿔준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만큼이 목적어가 돼서 중간에 이럴 때는 뭐가 전치사 따위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어법이죠. 어법. 3학년 어법. 자, 수동태 나왔다. 수동태, 그지? 저 전 페이지까지 요거 문제였었고. 하면서 수동태가 아니라 우리 참 그 조동사 맞아 봐야 되는 거지, 그지? 조동사 두 번째 파트가 돼 있어,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맞았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이해됐다 싶은 것들도 여러분들 다시 질문해야 돼. 페이지 몇 페이지를 자기 세모 친 거 처음 나오는 페이지부터 한번 불러봐. 60쪽에 1번 60쪽에 6번. 60쪽에 6번. 위에 있는 거 6번이야? 60쪽 위에 있는 거 6번? 아래 있는 거 6번. 양쪽에 6번 다 있으니까. 10쪽에 10에 프랙티스 10에 6번. 그지? 자, 또. 66쪽에 위에 5번. 또. 6번. 또. 더 없어? 좋았어. 자, 이건 내용을 잘 봐야 돼. I don't believe, 나는 믿지 않는데. What he said, 하면 그가 말한 것을 믿지 않는데. 그럼 얘는 뭐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야?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확신하는 거야? 뭐뭐이지 않음에 틀림없다 이거 확신하는 거지. 그걸 잘 찾는 거야. 그것은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얘기야. 나는 그가 말한 걸 믿지 않아. 그 얘기는 그것은 뭐뭐 일리가 없다 할 때는 우리가 can't be 이렇게 써줘야지. 그지? must be true 하면 그게 사실임에 틀림없는데 왜 말을 안 믿어? 그럼 앞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나는 믿지 않아 그가 말한 걸. 그것은 can't be 뭐뭐 일리가 없어? 사실일 리가 없어. 사실일 리가 없으니까 안 믿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뭐뭐 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쓰느냐. should not have pp 이렇게 써주는 거야.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말은 과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는 shouldn't 또는 should not have used 이게 use의 pp가 used니까 그지? 사용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그의 셀폰을 in class 하면 교실에서 또는 수업 중에. 오케이? 근데 얘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뭐뭐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근데 굉장히 약한 추측이잖아. 맞아? 그러면 may not have pp도 되고 뭐도 돼? might not have pp도 되고 둘 다 되는 거야. 그지? might not have gone 하면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So, may not have pp 또는 might not have pp는 둘 다 뭐뭐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런 뜻이네. 오케이?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약한 추측일까? 얘가 더 약한 거예요. 그지? 얘는 아마도 뭐뭐 했을지 몰라. 이렇게 하지만 얘는 훨씬 더 그거보다 미약한 추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로 너희들 공부한 거에다가 추가로 좀 몇 가지를 갖다 선생님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내가 이런 내용이 제대로 명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점검하고, 그지? 두 번째는 거기 쓰여져 있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추가로 선생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첫 번째, 우리가 used to라는 말이 있어. used to 이게 한 덩어리로 조동사야. 또는 would라는 말이 있어. 둘 다 한 덩어리로 얘도 조동사고 얘도 조동사고 뜻이 같아. 이럴 때 뜻이 뭘까?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둘 다. 이해돼? 그런데 잘 봐야 돼. would 다음에는 동작동사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 동작동사. 근데 used to 뒤에는 동작동사도 나올 수 있지만 동작이야. 상태동사도 나올 수가 있어. 상태동사. 두 가지가 다 가능해.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나는 그 큰 나무 밑에 앉아 있곤 했어. 앉다라는 말은 영어로 상태라고 보지 않고 그냥 동작이라고 보는 거야. 영어에서는. 영어에서 상태동사라는 거는 여기서 딴 거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비동사 하나만 신경 쓰면 돼. 그럼 비동사가 들어가면 뭐뭐 이곤 했다야. 이곤 했다. 이해돼?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동작 동사라고 보면 돼. 예를 들면 sit 하면 내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동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동작 동사에는. 어떻게 써? I used to sit under the tree 해도 되고 I would sit under the tree 해도 되고 둘 다 앉아 있곤 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런데 나는 경찰이곤 했다. 이다라는 말은 동작 동사가 아니라 상태 동사잖아. 맞아? 이럴 때 뭐만 가능한 거예요? I used to be a policem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소방관이곤 했다라는 말은 I used to be a firefigh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would be 하면 말은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would be는 뭐뭐 이곤 했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를 나타내는 거야. would be 하면 뭐뭐일 거다 이런 뜻이 있지. 그지? 얘는 뭐뭐 이곤 했다는 뜻은 없는 거야. would be. 이해됩니까? 그거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may well이라는 것도 한 덩어리로 조동사예요. 조동사. 얘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아마도 뭐뭐일 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얘가 한 90% 정도 돼요. 얘가. 그런데 2번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당연하다. 이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동사라고 할 때는 조동사 뒤에는 다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 동작 동사든 상태 동사든 다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may well 동사 원형 하면 아마도 동사 원형일 거다. 또는 동사 원형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 may as well 이라는 것도 세 단어지만 한 덩어리로 조동사예요. 조동사. 근데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설명했었지. A를 하는 게 as B 하면 B 하는 것보다도 이런 뜻이네요. 맞지? 또 얘랑 같은 뜻이 대략 비슷한 뜻이 had better 이라는 놈도 있어요. had better. 얘도 역시 A를 차라리 A 하겠다야. then은 뭐뭐 하느니 하느니 B 하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would rather 이라는 놈도 있어요. would rather. 얘도 역시 A 하면 차라리 A 하겠다. 얘도 then이 나와. then B 하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싹 다 뭐야? 이 세 가지가 싹 다 조동사예요. 조동사. 뜻은 뭐야? 차라리 뭐뭐 여기서는 A지. A 하겠다야 하겠다. 여기는 as, then 이건 다 뭐뭐 B지. B 하느니 이렇게 되는 거야. B 하느니 느니야 느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여기는 as가 있으니까 이쪽에 뭐가 나오는가? 하느니라는 말을 as 원급 비교 형태로 써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better이란 말과 rather이란 말이 다 비교급의 형태라고 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하느니 할 때 as를 쓰지 않고 뭘 써줘? 이렇게 쓰는 거야. then을 써줘. 그럼 뭐 다 셋 다 해석이 어떻게 돼? 앞에 있는 주어가 있겠지. 그지? 주어는 차라리 A 하겠다. 이게 본동사야. 본동사. 이거에 맞춰서 as 또는 then 다음에 be 하면은 be 하느니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지금 머릿속에 정확하게 숙지가 됐어? 아니면 거기에 다 쓰여 있었어? 안 쓰여 있었어?
아직 없지, 그지? 근데 알아둬야 돼, 이제. 응? 중학교 3학년 레벨에서는 가끔 시험 낼 때 어떻게 해? 고등학교 레벨 것도 살짝 집어넣는단 말이야. 왜? 100점 만점 못 받게 하려. 오케이?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돼. 그 옆에다 쭉 써놔.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조동사 섹션에다가 아니면 선생님이 이면지를 하나씩 줘도 되고. 쓸 때 있어, 없어? 이면지 줘? 요즘에 시험을 안 보니까 이면지도 없어. 그래서 못 알아보겠는 단어들 있으면 다시 질문하거든요. 자, 일단 녹화는 여기.